수령과 전사, 영도자와 인민 사이의 사랑과 충정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위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뜻깊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원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불러주시며 영생의 언덕 위에 내세워주신 우리 당의 혁명 전우들, 우리 이제 그들의 값높은 생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도 영생하는 그 삶이 무엇으로 하여 빛나고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민족의 비운이 짙게 흐르던 낯설은 이국 땅의 독립군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한생을 일제와의 싸움에 바치려는 결심을 품고 어린 나이에 총을 잡고 독립군을 따라 나섰던 최현 동지. 그는 기둥처럼 믿어왔던 독립군 부대가 일제의 야수적인 토벌로 종말을 구한 가슴 무너져 내리는 일도 겪어야 했고 놈들에게 체포되어 7년이 넘는 감옥 생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가 한생토록 새겨하는 절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대도 위인을 만나야 빛을 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총대는 조국과 결의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는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일인민 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소식을 접하게 되자 남다른 흥분과 부푸는 애국 열의를 안고 남먼저 유격대에 입대했습니다. 유격대에 입대한 그는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만이 저국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최현 동지는 당시 일제놈들이 20만의 대병력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정면 포위 작전과 장거리 추격전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처해서 대부대 의한 선해작전으로 놈들을 타격할 때 대한 전투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수백 배나 되는 적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최현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수많은 전투를 능숙하게 조직 진행해서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의 전투 명령을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불쾌의 위력을 높이 과시한 최현 동지의 전투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그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을 받아하는 그의 눈곱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습니다. 그럴수록 최현 동지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 뵈었던 못 잊을 영광의 날이 삼삼이 떠올랐습니다. 1933년 9월 동만의 한 지역에서 유격대 중대장으로 싸우고 있던 그는 자나깨나 그처럼 흠모하여 맞이 않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며 그가 소왕청 마천으로 달려갔을 때 몸소 문가에까지 친히 나오시며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여러 날 함께 계시면서 조선혁명의 당면과학과 그 수행방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첫 상봉 기념으로 총 4정과 호박물주리를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와 최연을 하나의 뉴대로 이어주고 영원한 동행자로 되게 한 그 운명적인 2박 3일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우정사에 그 어떤 힘이나 수단으로서도 깨뜨릴 수 없는 절벽의 만리성을 쌓았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진정 그때 자기를 넓은 품에 뜨겁게 안아주시고 혁명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미한 인품과 비범한 예지에 탐복하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된 최현 동지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었습니다. 내 한생 장군님 안겨주신 총대로 그 일을 변심없이 옹위하리라. 그날의 그 맹세를 지켜 최현 동지는
준엄한 항일혁명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패자해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친설하시고 압록강연한 북부국경 일대로 진출하실 때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고 수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주력 부대와 또로조 활동하던 최현 동지는 이 사실을 알고 사령부에 쏠리는 적들을 분산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困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싸워 적들을 도처에서 타격 섬멸함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주력 부대의 군사정치 활동을 적극 보장하였습니다. 금창 전투는 수령님의 주체전법을 훌륭히 구현해 나간 그의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불패의 영감성,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남김없이 과시한 전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격대 터벌로 악명 높던 미도선의 신선대와 불의에 맞다들게 된 최현 동지의 부대는 매우 불리한 정황에 부닥쳤습니다. 산능선을 차지한 적들은 유리한 지형 조건과 용량상 우세를 믿고 갑작스럽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침착하게 적들을 바싹 접근시킨 다음 도리의 수리탄 벼락을 안기면서 반돌격기로 넘어가 적 부대장 이하 수백 명의 적들을 전멸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에만 해도 수백 회의 대소 전투들에서 그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두려움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지휘관, 언제나 맹수와 같은 군사 지휘관이었기에 일제놈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처럼 수령 결사옹이의 백전노장으로 항일의 전장을 누벼온 최현 동지는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해방 후와 가열처절한 전하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세조국 건설 구상과 전략 전술적 의도를 받들어 총과 함께 투쟁의 길로 옥석같이 걸어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있게 될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조국 개선 행사와 관련하여 수령님의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하여 고심하던 최현 동지는 현재에 도착하는 길로 강계 철도로 조성원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직하고 끌끌한 수십 명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평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그 시기 일제가 강계 지구에 군량미로 저축해 놓았던 양곡을 속히 실어 올려 평양 시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즉시 현지에 달려나가 자신이 직접 열차 호송원이 되어 평양까지 기어이 그 과업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을 늘 소중히 품에 모시고 다니며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최현 동지의 신념과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적 배후 결란 작전을 벌릴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 안고 적후에서 기미한 전설과 과감한 전투 행동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원수들을 공포에 떨게 한 최현 동지. 1211고지 방위전투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11고지를 노리는 적들의 기도를 환하게 들어보시고 직사포를 고지로 끌어올려 적들을 답사할 때 대한 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기존 군사리론에는 직사포는 평지의 화력 타격 수단이었고 세계 전쟁사를 보아도 직사포와 산악전을 이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여겨온 최현 동지는 포병들과 함께 포를 고지로 끌어올렸고 떼를 지어 달려드는 적들이 머리 위에 직사포의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습격전, 저격수조 운동, 비행기 및 탱크 산행군조 운동을 비롯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전법과 전술로 원수놈들에게 된 타격을 안김으로써 그는 미제의 하기 및 추기 공세를 파탄시키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항일의 그날에나 불비 쏟아지는 전하의 나날에도 오직 총과 함께 살면서 일편단심 수령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대로 당과 혁명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최연 동지를 그토록 믿고 아끼시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오신 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갑청을 베야 편히 자곤한다는 전형적인 무관 기질의 최연 동지가 오보이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인민무력부문의 책임일꾼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도 그에게 수령님을 정대로 충직하게 받들려는 절대적인 신념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자신께서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신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었습니다.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겨하면서 그는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 무력은 백전백승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늘 외군했다고 합니다. 하기에 최현 동지는 우리 장군님의 극진한 보살피심 속에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었으며 그나날 비범한 군사적 안목과 예지, 모비의 탐력과 배짱, 영원한 영군수를 기르신 장군님을 우리 장군 정년 장군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가 한생 잊지 못하던 1975년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30돌 기념일을 며칠 앞둔 10월 7일에 잊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날 행사가 있게 되는 당시 이팔문화회관, 오늘의 4.25 문화회관에 나가 수령님께서 도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뜻밖에도 그 누구의 안내도 없이 행사장으로 소문 없이 들어서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뵙게 됐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모습을 배없는 순간 그는 울렁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은 채 장군님을 향해 정중히 고수경례를 붙이었습니다. 영조보고를 올리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장군님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시었습니다. 최현 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고수경례를 한 채 정중하게 선 그를 더 만류할 수 없으시오. 영조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나이도 많으신데다가 건강도 좋지 못한 무역부장 동지가 영조보고를 하면 제가 미안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백전노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 내리우시었습니다. 그러시거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고맙다고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한생을 바쳐온 오랜 혁명 투사들이 나를 받들어 줄 때마다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항일의 로투사가 올린 고수경례, 그것은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전하의 불바다를 헤쳐온 그 나날처럼 대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혁명 이후 완성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가려는 그의 신념의 맹세였고 의지였습니다. 이런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었기에 최현 동지는 오랜 세월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의 위협을 정대로 받들어 장군님의 영도를 군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올 수 있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는 오로세가 있을 수 없다는 최현 동지의 남다른 생각을 보여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79년 4월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47돌 경주 주왕보고대가 끝나자 최현 동지는 당시 정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절절히 부탁했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을 해방하고 새 나라를 세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겠는가고 위대한 장군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데서 앞장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 사무실에서 새날을 맞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 주석단에 앉아 울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총을 들고 국방을 맡을 테니 총리동무는 경제를 든든히 맡아 위대한 장군님을 잘 받들어 달라고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이런 신념을 지닌 최현 동지였기에 70거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사들과 처소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도발을 걸 때마다 작전실과 최전연의 전역가에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싸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나갔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현 동지는
나를 받들고 옹호버리하는 데서 모범이었다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몸에 푹 뺀 사람이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현 동지가 사적부문 일꾼의 끈질긴 설복으로 항일의 그날로부터 자기의 살점처럼 여기던 손때 묻은 권총을 고대 교양에 써달라고 해당 기관에 바친 사실을 알게 되시었습니다. 그처럼 애용하던 권총을 내놓고 서운해할 그를 생각하시어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항일혁명 투사를 찾으시어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최현 동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권총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서운해하겠는가고 하시며 그에게 권총을 다시 돌려주자고 하시었습니다. 한 번 내놓았던 권총을 그가 다시 받겠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그럼 이 권총은 노투사의 젊은 혁명동지가 우리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해 줄 것을 바라는 믿음의 표시로 최현 동지에게 다시 보내주는 권총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가 받을 것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온 권총을 받아하는 할아버지는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 투사들이 우리 혁명물의 강화 발전을 위해 또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주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만큼 기대와 믿음, 더없이 고귀한 은정 어린 사랑의 무기라고 하면서 그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슴을 울려주는 선군 영장의 고결한 총대 동지의 세계에 눈곱을 적시며 우리는 2008년 4월 23일에 있은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인민무력성 혁명사적반에 새로 꾸린 최고 사령관과 전우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최현 동지는 항일 무장투쟁 시기부터 한 생을 총대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온 백전노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최현 동지는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 되는 준엄한 격전장들마다에서 수령님을 총대로 받들어 온 혁명가의 전형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날 장군님께서는 최현 동지의 자료가 왜소하게 전시되었다고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그의 자리를 게시해 놓을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서야 자리를 떠나시었습니다. 선군 영장께서 빛내어 주시는 항일혁명투사의 한생, 정녕 그것은 총대와 함께 변함이 없고 그 무엇으로서도 가를 수 없는 위대한 총대 동지인 그가 빛내온 감 높은 삶이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선군혁명 영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0년 5월 17일 인민무력성 혁명사적관 최고 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시어 최현 동지의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장군님의 교시대로 최현 동지의 자료들을 게시했으면 잘했다고, 최현 동지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장 못 잊어 하시는 총대 전우라고 정담한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할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총대 동지로 변함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대를 이어가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의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지이자 혁명이고 혁명이자 동지라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지관은 영원히 변함없을 절의 진리입니다.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과 우리 원수님의 총대 동지의 세계에 안겨있기에 우리 천만 군민은 모두가 혁명의 1세들과 같이 열혈 충실로 자라고 있는 것이며 일심단결된 군민의 모습과 더불어 투사의 한생은 영원할 것입니다.